부동산 지인 빅데이터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전세가율을 알 수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전세율이라고 돼 있죠. 전세율을 선택하게 되면 지역의 전세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세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충북이 75%, 그리고 경북 77%, 그리고 전북 76%, 충남 76%, 전세가율이 높은, 이게 특강도 기준으로 70%가 넘는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80%, 90% 지역과 단지가 있죠. 예, 그러면 그 매매하고 전세가 거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좋은 거를 골라내야 되겠죠. 지역에 예를 들면 실수요자가 탄탄해서 애들 학교도 보낼 수 있고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도 있고 이런 곳을 찾으신다 하면, 보통 우리가 경매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낙찰될 때 보통 한 85%, 90%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시세보다는 우리가 낙찰 받아서 우리가 물건을 전세를 놓거나 매매하기 기간까지도 한 3, 4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도 지금 시장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가격이 오르는겠죠. 오른 상태고, 그리고 내가 시세보다도 대략 한 15%, 20% 싸게 사기 때문에 전세 가격, 전세가율이 거의 80%라 그러면 무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전세가율이 좀 높은 지역에 지금은 이제 분위로 따지게 되면 2분위, 1분위 이런 형태의 좀 이렇게 택지 형태로 조금 실수요자가 탄탄한 그런 지역에 경매가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시세를 보세요. 그리고 매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러면 아, 이 매물인데 그럼 내가 이 정도 입찰 가격이 적정이 있구나. 그럼 내가 전세 가격이 예를 들면 물건이 1억 5천이 나와 있어. 그런데 시장에 가니까 전세가 1억 4천이야. 근데 전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억 5천 받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1억 5천 물건이 팔려버리면 전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리를 해놓고 이 물건을 내놓은 시차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억 5천에서 1억 6천까지도 전세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피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로 그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물량이 부족하고 이런 지역을 찾아서 무피 투자 가능합니다.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네. 사실 내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지. 저도 투자를 해야 되죠. 저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같은 고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시장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대응책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급등장했던 19년, 20년, 21년도에, 그러니까 19년, 20년도에 플레이했던 투자자들과 지금 21년도에 플레이하는 투자자들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19년도, 20년도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뜨거운 그 감이 아직도 가슴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이 시장을 보면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매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도자료에도 똘똘한 한 채 새긴 부분이, 저도 정보세 이번에 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듯이 특히 법인 정보세 같은 게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할 거고, 그 속에서 괜찮은 것들 기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막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험치가 좀 약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전세가율이 좀 높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물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실수요자가 좀 받쳐주는 그런 지역 쪽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 들고, 지금은 이제 분양권 시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지방에 있는 분양권,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새 아파트 될, 이건 전체적으로 가소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아까 데이터상에서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된 카테고리 쪽으로, 우리 기존에는 기축들이 많이 갔거든요. 신축들 많이 갔고, 그리고 입지 좋은 아이들 많이 갔고 이랬는데, 거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새거 될 자리에 재개발, 재건축, 지금도 갇힌 바람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될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지방 쪽 바람들이 좀 더 세게 불지 않겠나. 가장 거래량이 많은 그 단지들을 우리가 필터링을 해보면 분양권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분양권, 그 다음에 다른 지방 쪽에 충북에 있는 분양권, 이런 쪽에 분양 가격이 거의 4억대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1, 2천 원이면 한 5천만 원, 2만 6, 7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지금 계속 이어갈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오를 만큼 올라서 사실 좀 하락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는 거.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겠죠. 2021년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무리해서 투자를 안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한 투자보다는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버티는 형태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역전세 난다 그러면 그 역전세 나는 그만 조금 버티시면, 조금 한숨 쉬시면 또 상승세로 돌았으니까 지금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기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투자금을 많이 넣기보다는 좀 시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좀 작게 들어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왜냐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시장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간 떨어지죠. 재미도 없고. 바로 떨어집니다. 맞아. 네. 톡에서 얘기해도 내 이야기 안 갖고. 뭐라는 거지? 딴 이야기 갖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어가려면 이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잃지 않는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전세가율이 높고, 그리고 미래 물량 부족하고, 미분양도 없고, 이런 지역들을 찾아가시면, 지금도 아직 그런 지역 많아요.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지인쌤도 솔직히 작년에 내 집 마련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지금 저도 얹혀 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원래 전세 살았어요. 그래서 갱신청구권 쓰신 데서 집을 나와야 됐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저도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투자자 하신 분들은 같이 공감을 할 건데, 깔고 앉아 있는 게 아까워요. 굉장히 싫죠. 그걸 왜 내가 깔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가야 되는 데라 생각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안 그러면 지금 다시금 뭐 전월세를 갈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부산도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작년이 제가 하반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갈까? 입지가 괜찮은? 안 그러면 분양권을 갈까? 안 그러면 기축은 너무 많이 올라서니까 들어오른 기축이 뭘까?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찾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재개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다 수렴돼 있어요. 그래서 비싸요. 보통 뭐 주택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500 정도 되니까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양권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프리미엄 덜 붙어 있는 분양권으로 했고, 이제 내년에 또 입주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 공급기가 있잖아요. 네, 공급기가 있어가지고 마침 이제 저랑 이제 같은 고민하는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 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합 구역 지정을 했어요. 구역 지정한 그곳에 이제 제가 물건을 요거 괜찮다라고 사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샀는데 단독주택이야. 근데 비어 있어. 그래서 나 좀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 얹혀 있습니다. 얹혀 있고, 그래서 저도 내년 입주 앞두고 있으면 이제 걸로 한 6, 7개월 지금 그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아직 내 집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구역 지정되는 것 같은 게 투자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거기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소스 주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그 사직 쌍용에 살고 있거든요, 전세를. 그럼 아이들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근처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동네아를 봐라. 동네아가 지금 SK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하고 거기를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안 그래도 몇 개 물건을 보고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더 있어도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세 트래킹을 해가지고 지금 중개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너가 본 중개사 말고 그 속에서 이제 네이버상에서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중개사 한 2-3명을 더 선택을 해라. 그분들한테 내가 살 거라는 의사표명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물건을 뽑아서 달래가지고 물건들을 쫙 봐라. 보아가지고 한 달 정도를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해서 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이 친구들이 한 12억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 물건을 팔사를. 근데 지금은 좀 청소 안정으로 9억 5천까지 찍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지금 이제 10억 원짜리 물건 알랄 기준으로 10억 원짜리는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성급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에 정보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려고 하면. 이렇듯이 다 강명을 예를 들면 미래 가치가 있는 제재 쪽으로 보실 건지, 안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볼 것인 건지, 안 그러면 아직 들어오른 기축을 볼 것인지를 찾으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선택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 자체도 공부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때 선택을 못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선택을 했어야 되네. 그것도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냥 막연히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냥 읽기보다는 내가 그 공부를 한 데서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때 판단을 못 하셔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판단을 하셔도 되고, 그런 형태로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의 사고라든지 나의 지식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무조건 사라 안 사라 뭐 이거보다도 네네네.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 네. 특히 지금 유튜브 전문가분들께서도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불인이라든지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데 그분들이 수도권만 바라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방만 바라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도 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주택이 없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주택이 실질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그 다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걸 판단해야 되는 힘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거는 공부잖아요. 그죠? 공부인데 보는 것도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정보의 홍수인데 그 정보가 내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든 안 그러면 이런 영상을 보든 하나를 여러분들이 내 몸으로 흡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전문가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플랫폼 사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제가 매번 한 달에 3번 부동산 지인 공지사항에 올려드립니다. 1일, 11일, 21일. 제가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돼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리포트를 보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지역이 이렇게 매주 10일 단위로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을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내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거를 많이 하실 필요 없이 한 달에 딱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이 내공이 됩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지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행동하셔가지고 지인 공지사항에 아파트 시장 동향 리포트 확인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장 가보시기를 지인쌤은 희망드립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부산에 올 일이 있겠죠 또? 찾아오셔야죠. 종종... 우리 부동산 지인 유튜브에도 한번 참석해주세요. 네. 뭐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도 네. 뭐 한번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부산 내려와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